과연 평택시가 평택고 관광단지를 개발할 의지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이번엔 의지가 있어요. 하여튼 이건 뭐 제가 직을 올 겁니다. 있으면은 그 지역에 관광단지 그 협회 있지요. 그 예. 대책위원회하고 표현할까? 그 뭐 설명을 거론해 뭐했는데 그 이뇨환 씨라든가 몇 사람 있지요. 예. 그 사람들하고 설명했어요. 진행되는 상황을 수시로 전화로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그 무슨 또 이렇게 간담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간담회 아직 할 만한 아니 간담회 할 말 아니라 가서 찾아가서 이렇게 추진된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저하고 같은 지역구 김교수 의원님 얼마나 시달리는지 알아요? 저기 의원님들 불편하지 않게요. 지금 서울도 지났고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그리고 의원들 중간 배치 역할하면서 전달 사항만 해주는 건데 그 의원들이 전달 사항과 집행부에서 전달 사항이 그 사람들보다 차이점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뭐 시장이 전달해놓은 거와 집행부 과장하고 전달은 다르시 그건 똑같은 맥락입니다. 저희가 간담회 하겠습니다. 예, 바로. 예. 그래서 심지어 그래요. 시장이 의지가 없어 못된다는 거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그런 시장이 평택항에 평택구에 평택시의 유일한 항인데 불구하고 근데 불구하고 의지가 있으면 시장이 중앙정부에 가서 내용적으로 설명해서 꼭 필요하니까 이거 사업을 해주도 하고 이제 시장님께서도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한다. 아니 시장님께서도 지금 연두 방문이 진행이 되시고 난 다음에 연두 방문 하나 많아요. 아니 그건. 기재부하고 저기 피매하고 시장님이 좀 가실 게 또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뭐 시장님이 저희 우리 이용문기 팀장님까지 정말 여기에 몰입해서 열심히 하여튼 추진할 때까지 지난번 이렇게 특위의회 할때 임승구이 분명히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예? 저게 맞는 행동을 해달라. 예? 중앙정부하고 경기도에 유일하고 저 평택시에 유일한 호수 아닙니까 이거. 진짜 해보자는 의지가 있으면은 오너가 가서 필요성을 여기 그 사람들한테 호감이 가게끔 설명을 하고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줘야 되는데 35년 묶였던 거 아닙니까? 얼마나 피해가 많으니까. 선덕 주민들 착한 주민들입니다. 여기 우리 브랜시티 봤잖아요. 얼마나 아우니까. 이거 안 이루어지면 그 사람들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그냥 7월 날 용해가 끝나니까 그냥 우리 시에서 자정으로 해갔다 20만 평? 턱도 안 됩니다 이거.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평택시가 신뢰성이 자꾸 떨어져요. 전체적으로 해야 될 지금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은 여기 자료야 다 봐도 알지만은 맨날 가서 이게 자료 봤다 이거 왔다 했다 피맥했다. 그리고 SK하고 우리 시하고 얼마나 그 밀접한 관계를 가졌어요? 우리 예산 혹시 그것도 썼던 거 있어요? 예산. SK하고는 저희가 거의 신문팀에서는 일주일 단위로 우리가 오고하고 하고 있고요. 저한테도 성무하고 평택시에서 예산 지시해 주고 있냐고. 이분들한테요? 피맥이 나왔다가. 아니 우리가 이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우리 지출도 하죠. 네, 그 부분. 이거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만남이 중요한 거니까 무슨 얘기를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평택시 전체 시민이 45만이 다 평택고 강한단지를 개발하는데 전부 공을 하고 필요성을 느끼니까 평택고 특위를 구성했다고 더 진척된다고 그러고 진척되고 그것이 안 할 사업이 하고 할 사업이 안 한다고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은 집행부에서 좀 노력도 해주고 저희들도 지역 주민들하고 이제 대화도 많이 하지만은 어떠한 우리가 지역 주민 대안 제시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내용 아시죠 다? 예.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꼭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 평택고 관광에 대해서 이걸 기존 마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또 관광단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여기까지만 예, 권영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택고 관광단지가 우리 평택 시민의 수십 년간의 그 수건 사업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물론 피맥에 접수하기 전에 이제 수정 제시해가지고 피맥에 접수하기 전에 C하고 SK하고 협조 관계 같은 거는 유지 관계는 잘 돼 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수정 보완해서 그런 피맥에 해서 올렸는데 조사팀이 2014년도 1월 14일 날 왔잖아요. 예. 피맥. 예. 그분들의 그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제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이제 SK하고 GK홀딩스가 이제 컨소에서 들어온 그 민간 제안을 이제 그 검토했던 그 박수진 연구위원이 예. 지금 우리가 철회를 하고 다시 우리가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수정해가지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아주 다행스러운 것이 뭐냐면 그 소장이 KDI 피맥 소장이 김광수 씨인데 부시장하고 이제 우리 한 과장 저하고 같이 올라왔을 때 그 김광수 소장이 이 업무를 누구한테 주겠소? 우리가 물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걸 다루는 사람이 다뤄야 우리가 잘하는 거 아닙니까? 내용을. 그래야 그분이 요구하는, 그분이 생각하는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우리가 그랬더니 박수진 연구위원이 그냥 그대로 해주겠다. 그렇게 받고 그게 또 했어요. 이렇게 하고 그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지금 이제 현장으로 내려왔고요. 참 다행스러운 거고. 그래서 당초에 그 기재부에 이제 그 우리 기재부 기재정부의 담당 과장 안 과장 주관하에 피맥하고 평택시하고 그 같이 합동회의 할 때 작년에 이제 이게 10월 이전이죠. 예. 할 때 좀 그 피맥에서는 강력하게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다 아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서 SK에 자료 요구를 했고 자료 제출을 해줬고 SK하고 이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7천억 원이라는 돈을 줄인 거예요. 줄여서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제 우리가 새로 철회하고 제접소에서 한 거 아닙니까 지금 했는데 지금 이제 1차 그 검토했던 박수진 연구위원 얘기는 지금 이 정도 선이면 뭐 가능성이 크다. 일단 현장 와서 이제 아까 우리 한관장님 설명드렸듯이 새로운 파트 이제 건축 부분만 좀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자료 추가로 자료 주려고 한 건데 그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걸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거의 70~80% 긍정적이다. 저는 뭐 한 80% 이상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질의 답변 제출은 뭐 어떤 뭐 긍정적인 답변으로 질의 답변 제출을 해요. 이거는 이제 여기 이제 자료가 있는데요. 예. 추가로 자료 드릴 수 있고요. 이제 거기 뭐 건축 그 비용이라든지 빠진 부분에 그 필요한 부분을 예, 그 사람들이 보강료 조항 거죠. 네,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렇죠. 예. 피맥에 된다. 제출했어요, 제가. 예, 예. 그러면은 그 피맥의 그 합격성 적합성 그 합격 여부를 어느 시점에 이렇게 도출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3월 중에 내려주길 제가 희망하는데 지금 이제 피맥하고 우리가 이제 쭉 대화를 해본 결과 4월 한 초가 되지 않겠느냐. 4월 초. 말씀드리면 그 이유가 네. 지금 이제 피맥이 세종시로 전부 이전했습니다. 작년 12월에. 네. 그 이제 12월에 이전하면서 한 20여일을 일을 전혀 못해서 네. 그 기간 때문에 당초에 자기들도 이제 3월 말까지 시의 입장을 다 알기 때문에 그때까지 마무리를 지려고 했는데 그런 공백기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좀 일이 좀 지연이 된다. 최대한 지금 현재 입장은 피맥도 그렇고 기재부도 시의 그 법적 시한에 쫓기고 있는 이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겠다 그런 입장. 국장님이 그러니까 이게 적합성 그 여부를 4월 초로 봤을 때 예. 마지노선을 4월 초로 보고 예. 다시 한번 피맥을 적극 그 기간을 그 이후로 보지 말고 그 이전에 예. 더 피맥하고 아주 좀 친밀한 관계를 더 예. 어떤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방법론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서도 연두 방문 지난 다음에 이제 기재부 이제 우리 지역개발계획 때문에 갈 일도 있지만은 겸사겸사해서 이제 피맥도 같이 방문해서 지금 우리가 또 가서 좀 부탁도 하고 촉구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조금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좀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이번에 못하면 저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보는데 지난번 사업 시행자가 얘기할 때 한 2달 정도 얘기했었고 시에서는 4달 정도를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3월 달로 하면 4달이 이제 되는 거고 이 이제 세종시로 옮겨가다 보니까 그런
기간이 있어서 4월 초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3월 말이나 4월 초나 크게 뭐 이렇게 뭐 좌우될 만큼은 아닌데 문제는 3월 말 4월 초에도 이것이 결론이 안 나고 뒤로 밀렸을 때에 이 결과와 무관하게 또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명확하게 언제쯤에 끝나는지 여부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방금 이제 우리 저 권영화 의원님 말씀처럼 막바지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SK 컨소시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시행자의 몫으로만 남겨놓을 게 아니라 우리 시의 노력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말이 20만 평을 우리 시가 하는 거지 그거는 새로운 논란으로 또 이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참에 이 민간 개발로 해서 하는 것이 이제 맞겠다 이렇게 싶고요. 시가 좀 총력을 기울여서 앞으로 한 두 달 정도 역할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금 이제 우리 최중환 의원님 말씀도 이제 계셨는데 주민들은 실제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문점을 갖고 있고 잘 신뢰를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뭐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과정에서 시가 주민 설명회나 이제 적절하게 이런 걸 좀 해줬으면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해될 수 있고 또 이제 공감될 수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전혀 이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몇 사람한테만 하다 보니까 그 몇 사람에 또 전달해내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민 설명회가 일정하게 좀 필요했던 건데 이제 안 됐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시민과의 대화가 2월 달에 추진되지만 그 전이라도 저는 시민과의 대화 전에 주민 설명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설명도 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가 하는 데에 뭐 이 갑자기 또 왜 뜬금없이 이렇게 하냐고 할지 모르면 특위에서 이것을 저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회 회기 중이라 좀 쉽지는 않다 싶은데 우선 그 시민과의 대화 전에 관광단지에 대한 지금 이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 또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이제 회기 중이지만은 뭐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그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요. 그 지금 이제 현덕 신명대회가 2월 13일 다음 주부터 2월 13일부터 신명대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 다음 주까지인가 다음 주나 그 다음 현덕면 하기 전에 주민 설명을 먼저 하는 걸 우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현덕의 주민들이 이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뿐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다른 시민들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 보여지고요. 특히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안 돼 있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해도 잘 이해를 안 하는 그런 상태인 것만큼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좀 분명하게 좀 설명하고 그 좀 먼저 이 사업이 될 수 있겠다는 그 좀 확신 이런 것도 좀 심어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예, 예. 그리고 기왕이면은 이 설명할 때 뭐 사업 시행자가 올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요. 그래 저도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SK 사업 시행자가 와서 좀 도면도 준비하고 해서 하여튼 설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한번 날짜를 잡아서요. 우리 특위에도 좀 연락을 해주시고 예, 예. 주민 설명회를 좀 할 수 있으면은 우리도 가능한 의원님들은 좀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일부 얘기가 됐었는데 관광단지와 관련해서 이제 이 벤치마킹 문제가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우리 시에서는 벤치마킹 관련해서 이제 갔다 온 데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거기에 또 이제 별도로 이제 특위에서 이제 얘기됐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예, 특위에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도 이제 계획을 해서 일정을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제안사 SK하고 같이 가는 부분은 상당히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SK하고 하는 것은 이제 일단 논의로 하고요. 우선은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관광단지 그 용역을 하고 있어서 용역사하고 의사타진 결과 이제 용역사의 용역비 자체 내에 이제 자기들 그 해외 벤치마킹 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해외 벤치마킹을 하는 것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3월 좀 보면 3월 초 그래서 계획은 한 8박 10일 정도를 계획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꼭 가야 될 곳은 저희 관광단지하고 컨셉이 맞는 곳이 영국입니다. 영국은 꼭 가야 되고 하나 이제 우리 시 그 평택하고 여건이 비슷한 해안이나 이제 수변을 활용한 관광단지가 있는 곳이 이제 프랑스 이쪽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동기다 보니까 해안 관광이 지금 수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더 남쪽에 그 크로아티아 이쪽이 이제 그런 유사한 지역이 있어서 영국하고 크로아티아 지역을 방문하는 걸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 시가 관광단지를 이제 조성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가 내부적으로 뭐 용역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충실하게 좀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또 너무 늦어지면 사실 또 의미도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이제 80% 정도라고 하셨는데 사업이 된다고 이제 보는 게 예. 80% 가지고는 와닿지 않는데요. 지난번 시사신문에서 현장 방문했던 내용들을 한번 다 실은 것을 제가 봤고요. 예.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여진다고 이렇게 예, 실렸던데 저도 봤습니다. 그 기사에 나온 대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제 그 위원장님이 자꾸 이거 걱정하시는데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이제 3월달 임시회가 이제 3월 한 21일부터인가 또 있는 걸로 좀 추경이 예상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전까지 저희가 계속 오늘 의원님들 여러 가지 이제 주문사항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참고해서 피맥과 이제 이 SK 사업자와 우리 집행부하고 그 3자가 연계 활동을 잘 해서 3월달 또 우리 그 3월 임시회 때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얘기됐던 그 보안 요청했던 내용, 예. 그 요청 뭐 드릴 수 내용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했던 내용을 좀 별도로 예. 자료로 좀 주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평택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이제 질의 답변을 이대로 마치고 그리고 경계 분쟁과 관련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저기 명훈 의원님. 위원장님, 예. 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요 경계 분쟁 문제는 비공개로 좀 나중에 맨 마지막에 좀 했으면. 예. 이게 이제 뭐 지난번 회의 때도 이제 비공개로 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언론인들이 좀 동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유는 지역의 문제니까 언론인들도 아까 제가 설명했네 무슨 어디가 안행부 장관을 만났느니 뭐 이런 얘기도 좀 비공개로 좀. 그러면 의원님들 지금 우리 저 총무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그러면 평택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하고 경계 분쟁은 마지막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평택항에 관련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승환 의원님. 평택항 관계 문제, 그다음 평택항 업무 관련 문제. 업무 중요한 문제는 크게 뭐 다룰 건 없지만은 여기까지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포워딩 업체 평택항 유치 전략 이게 선사를 운영해 놓은 거 이게 회사가 그거는 밀동량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 LCL 화물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포딩 업체가 그러니까 물건을 그 중국 이런 데서 좀 와가지고 보내주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알기 좋게 부동산 공인중개사 역할을 한다고 보면은. 그럼 이 평택에 땅을 사는 거예요? 네, 아니 그분들이 이제 화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아니 그 설명은 부동산 역할을 한다니까. 아니, 부동산이- 그 포딩 업체라는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뜻이고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LG 화물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포딩 업체가 꼭 필요한 겁니다.
이 법인 설립급 지원금이 뭐 500만 원이? 5억입니다. 예. 5억, 예. 4억, 인센티브 지원금은 어디에 줘? 아, 인센트 지원금은 항상 그 경기도하고 우리 시에서 한 11억 한 6천만 원을 가지고 매년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이게 그럼 언제부터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 그 지금 3월. 네, LCL 화물 유치 그 관련돼 가지고 포딩 업체 유치하는 거는 오래전 그 5억을 가지고 평택시에 평택항에 본사를 두고 직원이 3명 이상 근무를 하고 연 400TU 이상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1억 원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 연도에 400TU를 계속 유지를 했을 경우에는 5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인천항에도 갈 수도 없고 다른 항에 갈 수 없고 평택항에다 뿌리를 받고 영업을 했기 때문에 이 제도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적으로 좀 자세하게 개인적으로 설명 듣겠습니다만 네. 인센티브 지원금에서 네. 경기도가 얼마라고? 경기도가 6억 4천입니다. 6억 4천. 네. 아, 인센티브 지원금이 요 4억 나온 거 아니에요? 4억. 네, 우리가 4억입니다. 우리가 4억. 네, 네. 그 법인 설립 지원금 5억. 네, 네, 네. 이건 누가 해요? 그게 포딩 업체 그 설립 지원금입니다. 그게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서는 없습니다. 그건. 아니 경기도에 항만공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이걸 포딩 업체를 그냥 우리가 시에서 그냥 유치하는 거예요? LCL 화물 유치는 평택항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경기도에서는 별로 안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제가 찾아보고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럼 국제터미널 환경개선 사업 추진. 지금 그 저기 19억 예산 가지고 다 끝났어요? 네, 지금 그 공사 19억 가지고는 다 하고 이제 예산 지팡 그 잔액이 한 1억 한 5천만 원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지붕 공사를 올해 이제 하면은 마무리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저기 그 연세점하고 네. 그다음에 식당하고 네, 다 네. 운영하고 있어요? 네,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입찰 봐가지고 다. 네, 네, 네. 그 많이 여기 이용해? 아, 이용은 뭐 이제 음식점 나름대로 좀 그 관광객들한테 좀 맞추는 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뭐 이렇게 많은 활성화는 없다고 봅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택항이 뭐 국책항이고 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참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네. 뭐그 민자로 했다가 국제적이 어렵다고 했는데 민자로 했다가 8월 23일날 공모했는데 사업자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 국제교육터미널 그 신터미널 신축 관련돼 가지고는 작년에 좀 해가지고 9월 달서부터 해가지고 1차 모집 민자로 들어갔을 때 모집자가 없었습니다. 수익성이 부족해되는 이유로. 그 2차로 또 올 1월 29일까지 했었는데 2차 사업에도 없습니다. 지금. 전만 저 항만청에서 어떻게 흔들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항만청에다가 이제 재정의로 돌리려고 이제 그 계획을 뭐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항만청에서는 뭐 특별한 내용은 지금 없고 한 4월 달쯤에 무슨 그 민자로 다시 재공고를 할런지 아니면 재정의로 갈런지 그때 다시 또 파악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 이제 그런 관련해서 터미널 건축을 하려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시 안 될 경우에? 네네. 안 될 경우요. 그냥 우리가 저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 저기서 그 의원님께서 이제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재정이 이제 중앙정부에서 불가하거나 또 아니면 또 지원이 될 경우에는 우리 이제 평택시에서는 너무 오래 끌 수가 없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현재 여객 터미널 내에서 증축을 해주든지 아니면 그 옆에 PNCT 14번 선석이 있습니다. 옆에 그것까지 활용해서 거기다가 활용해서 그 여객 터미널을 짓든지 두 가지 방안을 건의를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비 지원도 하고 우리가 만약에
국가에서 재정이 그렇게 저기 되면은 우리가 시비도 얼마 정도 보담했더라도 국비와 함께 그걸 신속히 추진하려고 한 계획입니다. 근데 저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국제정도 어렵다고 하고 민간 자업도 어렵다고 할 때 이것이 기록이 한 백년으로 쭉 갈 거 아닙니까? 네. 날 강을 주고. 그래도 우리 시에서 이제 그러다 어떤 보면 대안을 제시해서 이게 업무가 이제 우리 지방자치장 업무가 아니라 이제 국가사무업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발을 띄워서 우리도 재정 투입할 테니까 국비도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신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벗고 나서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평택항에서 중구 산둥반도로 이제 영성이라든가 일조 우회 아까 조금 설명했던 연태까지 연결하는 그 항로가 있는데 예. 지금 그 영성 일조 우회 다 운행하고 있어요? 지금 위에 1조 1조가 그 이제 사업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지고 올 이달 29일 아니면 3월 2일 날 지금 취항한다고 지금 통보가 왔고요. 연태 항로는 전 그 배 선령 문제 때문에 지금 20년 이상도 그 가능하다고 이렇게 됐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연태에서 배를 지금 구해는 중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안에 지금 운항을 개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평택항에서 영성 일조 우회 연태를 항을 해서 컨테이너 물량도 가고 거기에 이제 소상인도 가고 그 다음에 여행객도 오고 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쭉 한 지가 몇 년 됐지요? 꽤 오래됐지. 지금 11년 네, 차입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따져보게 되면은 인원 숫자는 거의 비슷해져. 뭐 화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그 소상공인들 그 숫자와 여행객 숫자들이 거의 맞아요? 매년 비슷합니까? 예, 작년에는 13년도에는 12년도에 52만 명을 했었는데 작년은 일조 회리가 임시 중단하는 관계로 한 43만 명 정도 됐습니다. 한 9% 정도 감소됐습니다. 소상공인이 다니는 것도 좋지만은 아마 이게 그 배가 소상공인이 안 다니면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화물로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 숫자 여행객이 많이 안 오잖아요. 이제 여행객도 이제 점차적으로 늘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LCL 화물이 점점적으로 이제 늘어난다는 부분은 우리 이제 소상공인 뭐 부분도 뭐 일조를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는 포워딩 업체가 우리 평택항에 현재 2개인데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잡아야만이 평택 LC 화물이 자꾸 높아진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행객 부분도 이런 이제 주변 여건이 인프라가 구축되고 또 여러 가지다 보면은 우리 평택항에 대해서 민간인 여행객도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늘어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특히 국제여행 터미널이 빨리 이제 확보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돼야 된다. 중국 사람이 이제 한국 터미널 와봐가지고 뭐 그런 비아냥 가는 소리도 하겠지. 뭐 한국 잘 산다 그러는데 이제 터미널이 요 정도밖에 안 되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내국인이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저 중국에 가보면 여기 터미널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우리 여기 보면은 참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이제 여행객을 또 유치할 수 있는 배후단지에 여행객을 그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또 관광할 때도 없고 전부 서울로 그 사람들 갔다가 평택강 그 호텔에서 자는지 안 자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자고 간다는 소문도 들리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제 못하니까 안타깝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배후단지 2단지에서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유락시설도 다 들어가고 주거단지 뭐 이런 기구 문화시설이 다 들어가고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포승단지 또 우리 그 현덕지구 이런 부분들이 또 평택항, 평택호 이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개발되면 우리 이제 그 평택항 주변이 신도시 역할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차곡차곡 우선 준비해 나가도록 장래 하겠습니다. 보는 장밋빛 그림입니다. 실제 안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저는 열심히 뛰어야죠. 죄송합니다.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예. 거기 이제 평택항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이제 국가 산업단지 생기고 배우들이 생기고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냄새, 분진,
이런 것이 민원상이 많이 접하고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빨리 해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 보수의 인구가 늘어나지. 보수의 인구가 350명이 줄어들었어요. 또 언제 더 줄어들지도 몰라. 산업도 안 돼. 누가 사람이 살아요. 환경이 좋아야 살 거 아니야. 환경이. 국가산업단지라도 시에서 한계점이 있다 가지고 거기 접근 안 하고 경기도에다 밀어버리고 한관시에다 밀어버리고 다 우리 시민이 사는 거 아니고 우리 시에다 세금 내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런 해소를 시켜줄 수 방법이 있어야지. 공장도 가서 단속도 하고 뭐 환경단한테 의뢰하지 말고 직접 나서가지고 공장에 가서 단속도 해주고 어디서 악취가 나는지 어디서 분진이 생기는 건지 그런 걸 우리 집행부에서 점검을 해줘야 우리 시민들이 거기서 편안하게 살고 환경 좋은 여건에서 살지. 거기 아파트 있는데 아파트 자꾸 줄어들어요 사람들이. 천국의 인구가 늘잖아요. 그러면 그 천국의 사람들이 늘어난 숫자가 평택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일부 사람이 들어와야지. 그럼 평택시 인구는 맨날 제자리 걸음이에요. 뭐 2029 기획에 뭐 인구 100만 따지고 뭐합니까. 그런 여건이 환경 여건이 들이지 않으면은 인구 안 늘잖아요. 지금 고위직 공무원들 거의 다 출퇴근 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뭐 다 아시는 사실이니까 좀 더 붙여나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신문지상에서 연일기가 나왔죠. 신평에서. 충청도 신평에서. 아, 이거는 저기 항하고 연계된 공문이야. 그래,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택강 발전협약에 있잖아요. 평택강 발전협약. 예, 협의에 있습니다. 예. 중년한테 구성된 데가. 예. 그 단체가 몇 년 됐습니까? 평택강 되자마자 생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구성을 하면서 갈등과 여러 가지 있다가 나중에 정차가 돼가지고 그 1대1에 3대가 왔습니다, 지금. 시에서 방관했지, 그 단체에다가. 지원 하나도 안 해줬지요. 시에서 방관했어, 그 단체를. 니들 또 들어라. 시에서 방관했습니다. 어떻게 그분들을 이렇게 평택강을 지켜온 사람이고 평택 시민들이 해놓는데 어디 시에서 이거 수수 방관하고 그냥 아무 숙주무책으로 너희들 조직을 해라. 우리 그런데도 좀 지원 좀 해서 평택강 개찾기도 활용하고 그 사람들이 평택강 지키는데 좀 도와주고 해야지. 어떻게 그냥 제가 물어봤어요. 한 번 지원 못 받을 때입니다. 평택시에서. 그것도 손꼽에 걸리고 지원해줘. 그건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평택강 발전협의회에서 먼저 그때 사회단체 좀 지원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서류 좀 해가지고 오시라 해가지고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년도 이게 실적 같은 게 없으니까 그때 서류를 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먼저 거기 한 2번 정도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못 해가지고 왔는데 그때 그거는 그렇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전년도 실적 같은 거 이게 비치가 돼 있고 그래야 되는데 얼마 주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얼마 주기 아니라 거기 신청 자체도 얼마를 하려고 하는 거 자체도 좀 우리가 얼마 RPG나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구비서류 같은 걸 알려드리는 적이 있어요. 2번 정도. 지금 우리 시에서 타산제 보조 맥심이 얼마입니까? 800밖에 안 되잖아요. 200, 300, 400, 500밖에 안 되잖아. 그렇죠. 예. 그 사람들 그거 받아가지고 하려고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안 해지? 그러면 사대 지보조금 받을 게 아니라 다른 걸로 해야죠. 그런 800이 맥심이면 그리고 집행부에서 그걸 지원해 주실 방법이 있잖아요. 찾으면 나올 거 아닙니까? 응? 그래야 우리 시에서도 좀 명분이 쓰고 그 사람들도 용기를 가지고 일해지. 그러니까 너무 개면 그 사람들이 1인 체제로 갔다가 7인 체제로 갑니까? 응? 기능별로 전부 해가지고. 뭔 뜻입니까? 시를 압박하는 단체가 됐어요, 이제 앞으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시를 압박합니까? 할 겁니다. 경기도도 압박할 거고, 시도 압박할 거예요. 저 그런 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예, 이제 그 평택학 발전 협의회가 새로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분들하고 이제 대화 창구를 해서 무엇이 적인 건지 지속적으로 우리 평택강 개찾기 네. 사무실도 우리가 해줬잖아요. 그렇게 사무실까지는 안 해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지원금이라도 해줘야지. 사경에도 평택. 이제 지원을 해주더라도 이제 저 집행부에서는 어떤 좀 그런 거라도 아까도 선생님 말씀했지만 그런 부분, 그다음에 협의라고 해서 뭐 우리 시 관내 협의라는 부분이 아마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 또 여러 가지 좀 그런 사항은 좀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건 좀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의사소통도 하면서 예. 뭐가 이런 좀 있는지도 서로 대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술상 예. 간이지만 그분들이 얘기가 그렇습니다. 평택에서 평택강 발전협에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뭐 다 시민들이 묶어놓은 단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명훈 의원님. 지금 이 포 워딩 웨링 업체 있죠. 네. 이게 지금 평택항에는 2개 있고 인천항에는 100개사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사업비로 지원금이라고 이게 9억 정도 된 예산이 예. 이게 지금 몇 군데 워딩 업체 이제 설립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억원 인센티브 지원금은 뭐하고 계속 지금 투자해서 했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새로 포워딩 업체를 우리가 평택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하나의 전략으로 그 업체에 대한 우리들이 그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 지금 우리 물동량 이런 거를 좀 해보셨을 때 예. 과연 우리 시에서 이런 지원을 해줬을 때 몇 개 그렇죠, 이제. 할 수 예. 있냐? 예, 이 그렇죠. 사람들이 수익 구조가 안 맞으면은 예. 여기 안정되지 않으면 다시 그래서 갈 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인센티브를 예. 1억 내지는 뭐 이렇게 줘서더라도 그 업체를 우리 평택시로 본사 인천이든 뭐도 오면은 아니 단순히 예, 근데 예. 국장님 물론 지원을 해서 유치를 한다는 자체는 좋아요. 예. 근데 이게 수익 구조가 안 맞으면 이게 또 소문나고 그러다 보면은 다시 또 인천으로 넘어가거나 이럴 텐데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럼 그 그런 게 부분에 좀 대해서 있잖아요. 저 김상식 회장이 설명. 그 포워딩 이거 실수가요. 예. 지금 인천 같은 경우 100개, 그다음에 청주가 2개로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물동량 그 원인은 쉽게 말해서 이 포워딩은 무역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 예, 근데 중간 내겠지. 인천 같은 경우 숫자가 많은 경우에는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화물이 들어오고 네. 처리됩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그 포워딩 업체가 없다 보니까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말해서 이 사람이 단순히 있어야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 아닌데. 포워딩이 있어야 포워딩이 음. 중국하고 한국과 연결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 기존에 깔려있는 망을 통해서 다 수입을 이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포워딩조차도 없다 보니까 물량이 사실상 우리가 뭐 작년 같은 경우는 2,000개 정도 그 정도를 됐었는데 이 사람들이 왔을 경우에는 최소한 한 500개 이상은 저희도 기본으로 400개 이상 되니까 그 포워딩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물건을 수입하는 사람인데 없으니까 물동량이 이게 계속 줄여나오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해야만이 평택으로 물량을 이쪽으로 끄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안정된 네. 수익 구조가 돼야지 이 사람들이 유지돼서 있을 수도 있는 이 거죠. 사람들이 물건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사람 받는 게 아니라 중국에 이 사람들이 물건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기네가 수집을 해서. 예, 그래서 그렇기 수익 구조는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이걸 끌어오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런 네. 지원을 많이를 해주셔야지. 그렇죠. 그래서 처음으로 올해 이게 시작된 겁니다. 예. 경기도하고 그 평상시에 인센티브를 하다 보니까 한계점이 돼 있고 그래서 뭐 5천만 원, 4천만 원, 뭐 TU당 4만 원, 5만 원 주다 보니까 이 메리트가 이제 없던 거죠. 그래서 작년에도 중국 한 3번을 일부러 간 겁니다. 그 수요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어느 정도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그 현지에서 포워딩하는 사람들이 모든 의견이 평택항의 문제점은 포워딩 업체, 즉 여기를 이끌어가는 그 포워딩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니다. 물건이 들어올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획기적으로 좀 전환을 하기 위해서 포워딩 업체를 좀 여기다 유치하자. 이 전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3년 이상 연차 사업으로 실시해서 15개를 유치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올해까지는 한 기존까지에서 한 5천 TU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업체는 5개 업체. 업체? 네. 그래서 1억 원씩 해서 5억을 얘기하고 1억 원씩 인센티브를. 사실은 우리 평택항에 그 중국이 우리 평택항으로 들어오면은 사실 뭐 원가 절감이라든가 이런 거 측면에서도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평택항에 팔로만
제대로만 구성이 된다면 그 우리 인천항에 비해서 절대 뒤지지 않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거를 전략적으로 정말 우리 어떤 지원금의 그 인센티브를 좀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구체화시킬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금년도에 네. 초미로 이제 사업을 시행한 거니까요. 한번 우리도 한번 실제 가서 지금 타진되는데도 여러 군데 있어요? 뭐 이제 지금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올 네. 3월 달에 또 중국 현지에 가가지고 여기에 하고 있을 사람을 지금 또 좀 찾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예. 앞으로 좀 이런 거를 우리 시에서도 정말 그 물동량을 늘릴 수 있는 무언가가 네. 있다면 정말 여기에 쏟아붓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 쏟아붓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 매우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그 항만 활성화 촉진 계획에 지원 대상 평택대학교 뭐 해양연구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아 이거는 전 우리 평택항에서 이제 일어나는 각종 그 대안들을 제시해가지고 항만청에 이제 우리가 그냥 무조건 내고 제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악 사업으로 계속 꾸준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평택항을 전체적으로 50년 이상을 이렇게 내다봤을 때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 현안사항 같은 것들을 그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청해가지고 그 문제점 같은 거를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용역 비슷하게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 보고하고 그 하고 그러는 그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 평택대학교 예. 국제물류 네, 네, 이쪽으로 통해서 예, 예, 집중적으로 예, 지금 예, 예, 그렇습니다. 연구 용역 이런 걸 예, 하고 예,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단 그렇습니다. 소리예요? 예. 그래서 그 제가 여기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의 일환으로 예. 어떤 뭐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 뭐 지역 일자리 창출 해갖고 혹시 뭐 공고 내고 그런 거 있으셨어요? 저희 평택대학교, 네, 평택대학교를 통해서. 아 그런 일자리 창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그러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저 간단하게 예. 한마디만. 권영화 의원님. 예. 지금 그 10페이지에 그 여객터미널 있잖아요. 사실상 그 여객터미널 수준이 그 전국에서 하위 수준이죠 거의. 예, 그렇습니다. 네. 그모 의원이 그 저기 도 의원이 그 여의도에 가서 1인 시위까지 하고 그래서 뭐 윤지숙 장관까지도 끌어내리고 하긴 했는데 진짜 유일한 항 중에서 그 여객터미널이 진짜 그 보기 힘들조차 그 유치하는 그 관광객 유치하는 사람들 나올 때보다 좀 좋지 않은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평택에서 그 시에서 그 국회의원들도 좀 얘기 좀 했어요. 저희들 가지고는 저희 시의원이나 도의원 그 뭐 여의도에서 데모도 한번 해보고 그랬는데 꿈쩍도 안 하더라고. 국회의원 말이면 들을까? 국회의원들한테 뭐 좀 자담회나 뭐 그런 거 좀 가져본 적 있어요? 지금은 아직은 좀 작년부터 이런 게 이제 그 선상 워크숍 같은 데도 이제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이제 추진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뭐 전부들 이렇게 바쁘셔가지고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올해는 하여튼 꼭 그 의원님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이루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국회의원들이 손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이게 경기도의 유일한 국책항 아니에요. 예. 지금 내가 얘기하면 당진 같은 데는 몇몇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 모이면은 그냥 같이 그냥 딱 모여서 합심해서 했는데 경기도에는 국회의원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도 이 평택항을 이렇게 조명을 안 해주네요. 그냥 답답하네요. 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해법도 쉬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우리 담당자께서 좀 국회의원들은 좀 상의 좀 하시고 도는 또 도대로 도지사하고 좀 조명을 좀 도에서 좀 해주고 국회의원들께 상의해서 좀 해줄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제 앞에서 세 분 의원님들이 다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주 간략하게만 하면 7쪽에 이제 법인 설립 지원금은 우리 시가 이제 LCL 화물에 치중하는 것은 이게 부가가치가 좀 높아요. 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인센티브 지원금이라는 것은 4억을 경기 항만공사에 주면 거기서 이제 추진해 온 거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별도로 LCL 화물을 유치하기 위한 그동안 이제 중국에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나타났던 문제들을 최소한 이런 정도는 해야 뭐 포워딩이 이제 만들어지고 또 그를 통해서 중국에서 많은 물량이 들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특별한 의견은 없지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포워딩만의 문제로만 또 접근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물류 수송 문제 또 CIQ와 관계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LCL 화물을 취급하는데 어려움으로 이제 그동안 이제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 대안들이 좀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여객터미널 문제는 여기에 이제 자료에도 뭐 있지만 8월달하고 12월달 두 차례에 걸쳐서 민간 투자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해봤지만 이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응한 데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고, 앞으로도 이거는 뭐 될 가능성이 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간 투자 방식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또 이 자료에 있는 거 보면 현 정부의 SOC 예산 감축 기조가 있기 때문에 역시 재정 사업으로도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반면에 우리 저 충청도의 대사랑인가요? 이번 국회에서 일부 예산을 이제 확보한 걸 보면 너무나 대조적인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항해 규모나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 대사랑하고 평택강은 비교도 안 되는 정도의 이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평택강에 전혀 고려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중앙정부를 통해서 우리 평택항에 대한 이 여객터미널의 시급성을 좀 더 좀 피력하고 또 경기도를 통해서라도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랬을 때 이제 만약에 그것도 안 됐을 때 이제 우리 시가 별도로 여객터미널을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실제 이제 이 예산이 지난번 이제 얼핏 얘기하기는 300억 정도가 넘는 예산으로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 갖고는 사실상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시의 문제뿐이 아니라 경기도와 함께 이제 국회 또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 민투 사업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또 재정 사업을 통해서 반드시 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연태 카페리 항로가 이제 계속 이제 지연됐던 사항으로서 그동안 이제 20년 넘은 이제 이 배 문제였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연태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취항을 요청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금년 상반기 취항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그 민간 협의에서 이제 그 국가와 국가기관에서는 이제 설령이 20년 넘은 것도 이제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제 잠정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민간 협의에서 그 아직 그 확실한 답변을 설령 20년 이상 된 거를 할 수 있냐 없냐를 합의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지금 조금 장기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 말씀은 생각은, 예. 상반기 취향도 안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아니 그런데 이제 정보에 의하면은 그 배를 지금 구입을 해가지고 그 거기 이제 여객선을 꾸미고 그러려면은 그 한 700명 정도의 그 화물선을 여객선으로 또 만들고 그래도 돈이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금 그런 정보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상반기까지는 그 당소기께서는 꼭 띄워야 된다고 그렇게 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정보에 의하면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이 정도로 마치고요. 잠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원하는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 있습니까? 없으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